번째 세션이 이제 단넷 10의 파일 베이스드 앤 미리 보기라는 주제로 한 30분 정도 발표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세션은 이제 디모이님께서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개발 비주얼 스튜디오 2022에서 깃허브 파일럿 에이전트로 개발하기라는 주제로 마찬가지로 30분 정도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혹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유롭게 그냥 마이크 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부터 조금씩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단넷이 그 10.0이 이제 올 가을에 나올 예정입니다. 단넷콘을 글로벌 단넷콘을 하면 언제든지 그 행사하면서 동시에 이제 단넷 새 버전이 공개가 되어 왔던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넷이 계속 4.0에서 4.5, 4.8 해서 이렇게 머무르다가 지금 어느 사이인가 갑자기 이제 두 자릿수 버전 번호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진짜 시간 빠르죠. 그래서 요 단넷 10.0에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가장 의미가 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단넷의 클리셰를 철저하게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좀 참신한 그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탐구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단넷 10이 아직 그 정식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프리뷰 버전을 받아서 이 기능을 집중적으로 좀 써보고 있어서 무엇이 이제 바뀌게 되는지 어떤 게 더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파일 베이스드 앱 형태의 이런 그 임시 프로토타이핑 코딩을 이제 저는 나름대로 얘기할 때 프로토타이핑 주도 개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각 잡고 이제 하나하나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코드나 부분 조각들을 이제 손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어붙이는 이런 그 MVP를 만드는 데 특화된 이런 그 프로그래밍 기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파일 베이스드 앱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과거에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런 시도들 끝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철학이라던가 기준 같은 거 세워서 이제 정식 제품 기능으로 넣으려고 하는 중이다 보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름의 역사를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파일 베이스드 앱의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C# 프로젝트와 같은 부분, 다른 부분, 그리고 이제 이 파일 베이스드 앱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VS 코드와 C# 데브키까지는 필요 없고요. C# 그 기본 지원만 있으면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긴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파일 베이스드 앱이 네이티브 AOT를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컴파일 되도록 이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용 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로 바로 이제 코드를 컴파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설치하거나 배포를 할 때 원래는 단넷 런타임을 꼬박꼬박 배포를 해주었어야만 했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스탠드얼론 모드라 그래가지고 그 필요한 런타임이랑 이런 거를 다 그 패키징해서 넣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넷으로 이제 프로그램 배포를 하면은 막 50메가, 100메가 이렇게 사이즈가 불어나서 좀 별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네이티브 AOT 지원이 강화가 되면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재밌는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윈도우에서 보면은 run-dll 32.exe라고 하는 OS의 그 하위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인데 이 이름이 직관적이에요. 진짜로 DLL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그 엔진이거든요. 이 엔진에서 인식할 수 있는 DLL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단넷 코어 런타임 없이 그냥 곧바로 실행할 수가 있게끔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하나 공유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단넷 10이 언제 출시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프로토타이핑 주도의 개발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원래는 그 워터폴 메서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그 계획 다 세운 다음에 이걸 한꺼번에 이제 폭포가 쏟아져 내리듯이 이제 일정을 폭풍 소화를 하고 이제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제 큰 단위로 개발하는 거를 이제 옛날 방식으로 이제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 이제 최소한의 개발 공수와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제 핵심이 되는 기능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해가는 형태로,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스프린트를 두면서 이제 완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제 요즘 애자일 방법론과 함께 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게 TDD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코드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냥 뭐 예외를 던져서 이제 테스트가 실패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뼈대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 방법론이 한때 엄청 유행했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POC 중심의 개발, 개념 정립을 해놓은 걸 가지고서 점점점 살을 붙여 나가는 이제 래피드 디벨롭먼트까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이제 철학적으로만 접근을 하기에는 사실 재미도 없고 손에 그림이 좀 잘 안 잡히는 것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더 재밌게 하지만 이제 이러한 애자일이라던가 TDD에 근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저는 프로토타이핑 주도의 개발을 이제 실천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PDD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뭐 대단한 개념은 아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바로 이제 프로토타입 형태로 코드를 작게 작게 만들어서 실행해보고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지 검증하고 확장하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바이브 코딩과 이제 직결 가능한 개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단순히 뭘 만들어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기능을 만들 때 그거의 뼈대가 되는 부분부터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터레이션을 두면서 개선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리뷰하고 보완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프로토타이핑 주도 개발의 어떤 그런 개념적인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연대별로 얘기를 하면은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가 과거에 2005부터 2010 사이에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는 이제 별도 제품군을 만들어서 내놓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비주얼 베이직 단넷이나 C샵이나 F샵, C++ 이런 그 개별 언어 전용 IDE를 분리해서 출시를 해왔었고, 이들 제품들의 경우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네,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아무런 이제 선수 조건 없이 쓸 수 있다는 그런 매력적인 특징이 있었고,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보통 새 프로젝트를 만들면 요즘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 그 자기 문서에 프로젝트 디렉터, 소스 리포스 디렉터리에 이제 네,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나왔던 익스프레스 에디션들은 어, 임시 폴더, 그러니까 진짜 임시 폴더죠. C의 윈도우즈의 템프 폴더에다가 이들 그 새 프로젝트 코드를 만들고 나중에 저장을 하거나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고자 이제 꺼내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내 문서 폴더 밑에 있는 프로젝트 디렉터리로 이제 옮겨서 저장하는 기능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돌아가는 아이디의 어떤 그 비헤이비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예뻐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왜 좋았냐면 사실 저는 이때부터도 프로토타이핑 버전의 코드를 먼저 만들고 확신이 들면 그때 옮겨간다라는 철학을 이때도 나름 많이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인지 이 기능을 정말 애용했었는데 네, 정말 아쉽게도 이제 2010이었나? 네, 그때부터는 그냥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이게 익스프레스 에디션이 단종 처리가 되고 그냥 한꺼번에 네, 비주얼 스튜디오 전체 버전이 나오는 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기능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저는 한동안 링크패드, 지금도 링크패드는 제 최애 도구인데, 이제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에 C# 링큐나 SQL을 빠르게 테스트해보기 위한 스크래치 패드로서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조금씩 더 많은 기능들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거의 그 미니 IDE 레벨까지 올라가가지고 디버거나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잡고 예, 테스트해볼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아발로니아 기반으로 해가지고 원래 WPF로 되어 있었던 툴인데 상용 도구인데 이걸 맥OS용으로도 최근에 포팅을 해서 지금 얼리 프리뷰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링크패드에 링큐라고 하는 파일 포맷이 있는데 독자적인 포맷인데 이제 이거를 그 콘솔에서 실행할 수 있는 LP론 유틸리티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으로 만든 코드의 경우는 어, 래플 성격, REPL 성격으로 돌아가는 코드다 보니까 사실 C# 프로젝트의 속성을 제어하거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C# 프로젝트 시스템과는 별개의 스크립트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단넷을 개발하던 이제 전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분이 만드셨던 스크립트 CS라고 하는 오픈소스 툴이 있었는데 이것과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단넷 코어의 정식 기능으로 넣을 것을 염두에 두고 C# 스크립트라는 거를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지금 쓰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네, 이 두 가지 도구 모두 CSX라고 하는 독자적인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 이 확장자를 통해서 C샵을 래플 스타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기능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크립트 관점에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예, MS 빌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소스 제너레이터라던가 아니면 빌드 타겟을 다르게 지정해서 다른 산출물을 뽑는다던가 하는 식의 그런 기능은 사실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5년 이제 여름에 단넷 10 프리뷰 4가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런 래플 기능은 기존처럼 이제 C#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래플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젝트를 새로운 형태로 좀 가공을 하면서 좀 더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간편하게 쓸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토타이핑 주도 개발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로서 파일 베이스드 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런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 시스템과 코딩 시스템을 이제 그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기능이 보강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프리뷰 6 기준으로는 기본 빌드 옵션에서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네이티브 AOT를 켜는 걸로 기본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상 이제 여기서 작성하는 코드는 그냥 단넷 퍼블리시 명령을 쓰면은 진짜로 그 단넷 코어 런타임 없이 돌아가는 그냥 네이티브 바이너리가 바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파일 베이스드 앱이라는 거의 정체가 뭐냐? 사실 이렇게만 작성해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그 C샵 파일 하나 아무것도 내용, 선언부에 내용 없고요. 서두에 내용 없고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메인 메서드, 뭐 콘솔 라이트라인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냥 단내를 런하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 이름만 넣으면 진짜로 실행이 돼요. 혹은 탑레벨 프로그램 문법도 지원이 잘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바로 콘솔.writeline, 라이트라인, 헬로 월드 이렇게만 써도 코딩 되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것도 닫는 런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게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 C#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닫는 런하고 프로그램.cs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OS 종류랑 상관없이 무조건 돌아갑니다. 아, 정확하게는 단넷 10 프리뷰 6 이후로 예, 이 SDK 버전을 설치를 하고 그러고 이제 이 명령을 쓰셔야 제대로 돌아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네, 이제 이렇게 그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슈뱅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샵 느낌표 한 다음에 이제 그 쉘이 이 파일을 어디에다가 던져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명령어를 지정하는 구문이거든요. 이제 보통 이 부분 배시 쉘 스크립트 작성할 때 보면 어떻게 하죠? 샵 느낌표 한 다음에 슬래시 빈 배시 뭐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단넷의 경우는 배치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넷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 어딘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냥 뭐 USR 빈에 설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홈 디렉터리에 설치될 수도 있고 이게 실행하는 사람마다 위치가 제각기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샵 느낌표 USR 빈 env라고 하는 요 파일 자체는 대체로 경로가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 하는 툴이냐면 이제 뒤에 오는 단넷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 경로를 찾아서 이걸 대신 실행해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만 써주면 이 파일 내용 전체를 이제 단넷에게 이제 단넷 CLI에게 전달을 해서 이 코드를 이제 그 파일 베이스드 앱 형태로 실행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일을 써놓고 네, 배시쉘에서 이제 꺽쇠 2번 EOF 하고 이제 파일 이름 써주고 마지막에 EOF라고 한 번 더 찍어주면 이렇게 그 인라인으로 텍스트 에디터 없이 이제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거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명령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C# 파일 확장자도 안 봅니다. 여기서는 그냥 헬로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chmod 플러스 x 하고 헬로라는 파일에 이제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해주고 실행을 하면 진짜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C# 코드를 마치 배시쉘 스크립트처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C# 프로젝트와 예, 기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SDK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어서 표준이 이제 아무것도 설정 안 하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NET SDK를 쓰는 거고 웹 같은 경우는 ASP.NET Core가 이제 Net SDK 웹이라고 하는 걸 쓰게끔 돼 있죠. 그 외에도 에스파이어 가능하고 윈도우즈도 가능해요. 그리고 런타임 식별자 지정해서 대상 플랫폼을 이제 고정하는 게 되고, 그리고 MVVM 생성기 같은 경우에 요즘 정적 소스 생성기를 누겟으로 말아서 많이 올리는데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일반적인 래플 스크립트랑은 다른 게 프로젝트 속성을 조절해서 최종 빌드 결과물로 EXE나 DLL 등 원하는 걸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행 라인을 써서 이제 원래 C# 표준 문법에는 없지만 이 줄만 따로 특별하게 취급을 해서 단넷 CLI가 컴파일러를 내지 않고 이것의 의미를 정확히 다루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가능하고 이건 윈도우든 리눅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차이점인데 네. 원래 그 C샵에서는 샵 if def, 샵 define 이런 식으로 그 프리프로세서 매크로를 C처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네. 그 문법상으로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문법들은 틀린 문법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단넷 CLI를 고려해서 특별하게 이제 확장된 문법이 그 C샵 14부터 이제 허용되는 문법으로 바뀌면서 들어갔는데 여기 있는 건 C샵의 문법이라기보다는 네, 단넷 그 파일 베이스드 앱 전용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샵 콜론 SDK, 뭐 샵 콜론 프로퍼티, 샵 콜론 프로젝트 이런 애들이 그 지금 보면은 CSPROJ 보면 프로퍼티 그룹에 들어가는 요 속성들이랑 대응이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걸 가지고 바로 웹서버를 띄울 거다. 그러면은 샵 콜론 SDK 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NET SDK 웹이라고 써주시면은 SDK를 웹 버전으로 바꿔서 ASP.NET을 띄울 수 있게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랭 버전 이퀄 프리뷰라고 하면은 이제 최신 버전의 C# 프로그래밍 언어 쓰는 게 되고 그리고 샵 콜론 패키지 한 다음에 뉴겟에서 이제 패키지 요 버전이랑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면은 네, 이게 따로 뉴겟 리스토어를 내가 일일이 해주지 않아도 단넷 런 레벨에서 이게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프리뷰 6부터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 참조하는 것도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나 템플릿 같은 것들을 내가 따로 좀 새 프로젝트 안 만들고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인 부분인데, 단넷 프로젝트 컨버트라고 한 다음에 이 그 파일 베이스드 코드를 갖다가 지정을 해주면, 예, 전체 그 CSPROJ 파일로 해가지고
풀어서 이제 XML 파일도 만들어주고 코드도 분리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얘기했던 프로토타이핑 주도 개발을 할 때 프로토타입으로 충분히 개발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이제 관리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이걸로 완성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긴 리포지터리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시작을 하면은 본격적인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네, 아직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디렉터리 내 다른 파일을 참조하는 기능 같은 건 제공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제멀이라던가 블레이저, 레이저 같은 외부 페이지 리소스들은 불러지지 않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C샵의 다른 언어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현재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커뮤니티에서 이제 논의가 됨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여지가 좀 더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라 네, 계속 지켜보면 아마 재밌는 변화 사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도구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가 제목에다가는 C# 데브킷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C# 데브킷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C# 그 베이스 익스텐션과 C# 데브킷이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데브킷을 굳이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데브킷을 사용하려면 놀랍게도 비주얼 스튜디오 커머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네, 만들다 만 것 같은 도구를 가지고서 무려 네, 상용 라이선스를 요구한다는 게 사실 저는 너무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 파일 베이스드 앱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은 C# 데브킷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냥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는 로슬린 서버 레벨에서도 이게 지원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는 걸 확인을 했고 잠시 뒤에도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그 따로 켜줘야 되는 수고로움을 지금은 좀 거쳐야 되는데 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단넷 프로젝트의 Enable File Based Program 이 설정을 Experiment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켜주시면은 네, 바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 VS 코드 창을 한번 닫았다가 연 다음에 이런 파일 베이스드 앱 코드를 하나 열어서 보시면은 이제 아웃풋에 C# 로슬린 서버가 이제 자동 설치되고 뜨는 과정까지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데모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동적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이제 네이티브 AOT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엔트리 A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펑션 테이블에다가 내보내도록 unmanaged callers only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std 콜로 이제 콜링 컨벤션 잡아주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nint라고 해서 이게 예전엔 intptr 타입이었거든요. 그 포인터 타입인데 윈도우 핸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그리고 명령줄이 이제 s바이트 C에서는 이제 이 RC 스타일로 문자를 받을 때는 캐릭터 포인터라고 봤는데 이게 C샵에서는 s바이트에 대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을 이제 최소화할 건지 최대화할 건지 뭐 이런 거 잡아주는 네, 이런 네, 인자까지 이렇게 4개의 인자를 가지는 엔트리 A라는 함수를 내보낸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이 안에서 run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 단넷 쪽 함수를 이제 불러주고 그러면서 이제 ptr managed RC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써서 C 쪽에서 전달해온 그 문자열 버퍼를 갖다가 이제 C샵의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절차를 거쳐서 네, 이 실제 그 매니지드 코드 쪽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게끔 토스해주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래핑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하기 전에 이제 데모를 제가 준비한 거를 간단하게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발표 자료는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건데 제 샘플 코드를 하나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엔트리 A라고 하는 그 네이티브 함수 안에서 이제 엑셀 파일을
그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최근에 EP 플러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타깝게도 상용화가 되어 버렸고, 일반적으로 편하게 갖다 쓰기에는 좀 여러모로 많이 선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들 보면은 이제 네이티브 AOT랑은 호환성이 안 맞는 것들이 리플렉션에 이제 기대해서 기능을 구현한 것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리플렉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네이티브 AOT에서도 쓸 수 있는 엑셀 문서 생성 라이브러리가 찾아보니까 클로즈드 XML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뉴겟에서 클로즈드 XML 패키지를 레퍼런스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DLL로 만들 거다. 그리고 네,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로 형태로 만들면서 쉐어드 그 공유 DLL로 만들 거다. 그리고 이제 대상 플랫폼은 네, 윈 x64, 64비트 윈도우로 이제 잡아 놓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로 언세이프 블록이라는 걸 켜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언세이프 코드 포인터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컴파일할 수 있게끔 맞춰주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실제 그 단넷 쪽 코드는 이렇게 런이라고 함수를 따로 빼놨죠. 그래서 트라이 캐치 블록 써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그 메시지 박스를 띄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것까지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 run DLL32라고 하는 윈도우 컴포넌트를 써가지고 DLL 파일이랑 entry A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네, 이렇게 인자값을 이제 어느 위치에다가 그 파일을 만들어 줄 건지 경로를 써주면은 그 위치에 파일을 만들어주는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언매니지드 코드로 내보낸다라는 거의 의미는 사실 이제 C 쪽에서 던져준 데이터를 갖다가 단넷에서 이거를 그 재가공해서 마샬링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읽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샬 클래스에서 그 포인터를 읽어가지고 그 C# 스트링 형태로 바꿔주는 이런 코드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고, 예, 좀 다소 야만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네, 원시적으로 들어온 이런 그 파라미터 값들을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 건지도 그래서 사실은 알고리즘을 한 번쯤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네, 이렇게 메시지 박스도 네, 메시지 박스 W라 그래가지고 윈도우 메시지 박스를 이제 유니코드 문자열로 띄우게끔 하는 것까지 이렇게 네, 잡아줘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좌우지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 완성된 프로그램을 이제 라이브러리로 이제 만든 거고, 이걸 컴파일을 하게 되면 단넷 코어 관련해서는 일절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제 네,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네이블 파일베이스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해주시고 폴더를 다시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C샵에서 저는 지금 데브킷이 설치가 돼 있네 여기는. 네, 정확하게 꺼놓고 한번 다시 볼게요. 음, 네, 지금 네, C샵 데브킷이 정확히 언인스톨이 돼 있는 상황임에도 프리뷰 기능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설치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네, 아웃풋을 보시면 이렇게 코드가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로드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해보면 네,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도 다 작동하고 이렇게 네, 엔트리 A라고 하는 거의 함수도 지금 인식이 잘 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코드 컨텍스트를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클로즈드 XML 요 유게 패키지를 불러왔는데 그것도 잘 인식되는지 볼까요? 잘 되네요. 엑셀에서 블랭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부르는 것도 이제 인텔리센스가 다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바뀌는 내용들이 이렇게 그 C# 랭귀지 서버에 지금 반영이 돼서 보이고, 이렇게 이제 코드를 그 개발하기도 나름 편하게 지금 환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아직 디버깅 관련 기능이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디버깅 기능은 정식 버전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점이 살짝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 원래 C# 그 베이스 익스텐션만 갖고는 특별히 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여기까지 발전하게 돼서 네, 참 고무적인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단넷 퍼블리시 script.cs-5 빈 걸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MSIL 코드를 갖다가 네이티브로 그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 컴파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컴퓨터 사양이 만약에 혹시 안 좋다 그러면 뭐 1분에서 2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네, 이렇게 단내 런타임 없이 이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DLL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두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볼게요. 네, 한참 걸리네요. 링크 네이티브까지 넘어갔고 뭐 경고는 하나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폴더를 열어서 빈 폴더에 보시면 네, 이렇게 27메가짜리 DLL 파일 하나가 만들어졌고, PDB 파일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크게 나왔는데, 얘는 사실 배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그 기시라던가 이런 버전 관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덤프 파일 같은 거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덤프 파일과 이 PDB 파일 짝을 맞춰서 디버깅을 하실 때 쓰시면 되는 거라, 이걸 일일이 배포하실 필요는 없고, 얘만 배포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단내 DLL이 아니고 네이티브 DLL인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디펜던시 워커를 사용해 볼 겁니다. 네, 파일이 커서 조금 걸리는데, 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엔트리 A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이게 지금 단넷이 아니거든요. 이 네이티브 DLL 갖고 그대로 불러온 건데, 이렇게 그 엔트리 A라고 하는 거가 이제 펑션 테이블에 잘 들어가 있고, 뭐 여기 보시면 지금 단넷 런타임 관련해서 하나도 참조하고 있는 게 없죠. 그냥 다 네이티브 DLL만 있고 잘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이제 이걸 실제로 부를 수가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걸 그대로 불러볼게요. 아, 파워쉘이라 그렇군요. 다시 제가 경로를 수련해 봅니다. 네, 잘 만들어졌네요. 헬로 월드 XLX 파일이.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엑셀 파일 만들어지고 이제 헬로 월드라는 부분에서 예, 이렇게 미드 함수 써가지고 이제 수식 적용해 달라고 한 것까지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실행한 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 run DL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 프로그램이고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끔 단내 런타임은 전혀 경유하지 않고 진짜로 네이티브 DLL을 우리가 방금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을 알아봤고요.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예제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건 이제 지금 날짜 보니까 단내콘 2025가 11월 11일 날 이제 런칭이 되는데, 이때 맞춰서 단내 10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번 버전은 장기 지원이라서 오랫동안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버전이다.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내 프레임워크 1.0은 예전에 2002년 2월 13일에 이제 처음 출시가 됐었고요. 네, 그 뒤로 네, 거의 이제 23년, 24년째 다 돼가는데, 진짜로 이제 지금 보여드린 기능들이 단내 개발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기능인데, 네, 거의 한 20여 년 만에 드디어 이게 현실화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는 그 네이티브 AOT가 이제 실험적인 기능이 아니고 실제로 프로덕션 레벨에서 다양한 위치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단넷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넷 클리셰 파괴하기, 그러니까 단넷은 원래 이랬지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깨뜨리는 그런 다양한 재미있는 유스 케이스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틈틈이 소개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